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장기표 선생이 22일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장기표 선생의 영혼은 정말 맑고 순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 자리 주겠다고 해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장기표 선생은 194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계기로 민주화, 노동운동에 투신, 이후 투옥과 석방을 거듭하며 무려 9년간이나 옥고를 치른 제야 시민운동가입니다. 1990년 민중당을 창당한 뒤에 주로 진보정당에 몸담으며 7차례나 국회의원의 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도 출마했습니다. 지난해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추구하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가 영원한 제야, 마지막 제야로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8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후배들이 이 장기표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표 선생은 한평생을 노동 시민운동에 몸바쳤습니다. 국민된 도리이자 지식인의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민주화 운동의 보상금도 거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기표 선생은 특권층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층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세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기표 선생이 말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했던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장기표 선생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자는 운동에 저도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되면 법조계는 물론 고위 공무원, 의사, 언론인, 경제 분야 등의 특권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가락특권 폐지 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5개 의석이라도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5명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국회에 출근하고 월 급여로 400만 원만 받고 보좌진도 9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치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심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누군가가 작은 특권이라도 내려놓으려 하면 당신만 잘나느냐 하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맹 비난한다고 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장기표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합뉴스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봤습니다. 장기표 선생이 근자에 연합뉴스에서 3차례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그 방대한 내용을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이 장기표 선생의 어떤 정신, 살아 숨쉬는 정신 몇 가지만 소개하고 살아생전에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 장기표 선생이 그 운동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했던 거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표는 월 수입이 220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베트남 참전수당 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래도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동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장기표가 그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액수는 누구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기사에는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좀 더 민주화가 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터뷰 기사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봄에 장미쌀을 먹어야 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빌리면 2가마니를 갚는 시기였습니다. 형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야 했는데 발 뒤꿈치가 갈라졌는데도 약이 없었기에 뜨거운 촛농을 부어 소독하곤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에 가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나 이런 질문인데요. 처음에는 판사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판검사 등 권력층 및 몇십 명이 모임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세미나에도 참석했으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사법고시 공부를 하려 했습니다. 실망한 나는 1학기를 마치고 김용기 장로가 운영하는 가나안 농문학교에 가려 했습니다.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 근검전략만 주장했습니다. 그러게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좌우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화 이복을 중시합니다. 그것은 이로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실패도 많이 했지만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장기표 선생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화를 입었을 때 좌절에 빠질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다. 어려우면 오히려 나의 발전이 된다. 라고 전화위복을 중요시한 선생이었습니다. 생활의 원칙이 있다면 뭐냐 하니까 과거부터 골프 안 하기와 외제차 안 타기를 실천하고 있다. 재야 출신들이 해방됐다고 민주화됐다고 해서 또는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골프하러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돌아가신 정치인 김상현 씨, 국회의원이었죠. 김상현 씨가 나를 좋게 봤는데 그분이 골프를 여러 차례 권했다. 정치를 하려면 골프를 알아야 한다면서 골프에 입문하면 도구 일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앉으면 골프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현 국회의원도 돌아가셨죠. 그런데 생전에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제가 월간 주변인의 길 교양 잡지를 한 20년 발행했는데 그런 힘을 솟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김상현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운동 할 때 환경운동 그런 총재를 했고요. 저에게도 비천한 저에게 부총재를 맡아서 그 당시 이부영 국회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곤란한 점이 있었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7차례 나갔다가 모두 떨어졌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떨어졌으면 얼마나 좌절을 느꼈습니까? 그러나 전화위복을 중시했다는 그 장기표 선생님 말씀 참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낙선할 것을 알고 출마하기는 했었다. 아내는 친정 식구들에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왜 장서방은 안 되는지 설명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아내는 나도 당신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고도 했다. 장기표 선생 사모님이 참 감옥소 있을 때 9년 동안 그런 감옥살이 할 때 참 많은 뒷바라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삶은 성공적인가? 실패한 삶이다. 개인적으로는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의 자아 실현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내가 말하는 민주시장주의는 사회 민주주의에다 자아 실현과 생태주의를 보탠 것이다. 이윤 추구보다는 자아 실현을 중시한다. 자아 실현은 사람들의 잠재된 소질과 취향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진다.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자아 실현이 안 된다. 이 장 선생님께서는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각각이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이 사회 전체가 행복해야만이 행복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특권을 없애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공직자들의 특권을 누리고 법을 안 지키는 일이 많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면 바로 뭡니까? 부정부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불신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가? 윤리와 도덕이 붕괴했다. 많이 붕괴됐죠. 특고층도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출세한다.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리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전과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출세하는데 어떻게 인성교육이 되겠는가? 법을 어긴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도 법을 안 지킨다. 우리나라는 법치가 안 되고 있다. 헌법 11조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상권분립 아닙니까?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제정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집행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습니까? 21대 국회는 범법자들 소굴입니다. 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완장을 차고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4.10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10월 10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6개월이지요. 아마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20-3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는 누구를 말하나?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법관,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국회의원, 법관, 검사, 판검사, 그리고 행정부의 고위 관리직이 바로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한국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나?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무려 180가지에 이릅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나열할 수 없지만 첫 번째로 급여가 너무 많습니다. 연봉세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2억 2천만 원인데 이 나라는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회의원 연봉이 1억 7천만 원인데 국민의 그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입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급여는 세계 1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추정치로 내놓은 2022년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은 일본이 34,357달러, 한국이 33,591달러다. 2022년 기준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심지어 구속이 돼도 세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특권이 무려 180가지인데요. 한국 국회의원 연봉을 낮춰야 하나? 이런 질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부름꾼이다. 그러니 국민이 평균 소득 정도를 받으면 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이 378만 원이었다. 올해는 좀 더 늘어났을 것이므로 400만 원 정도 국회의원들이 받으면 된다. 월 400이면 1년이면 5천만 원이 안 되네요. 예. 그러니 3분의 1을 줄이고 3분의 1만 받자 하는 게 장기표 선생의 주장입니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정치인들을 지지하면 안 된다. 편 가르기에 편성하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것에 대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참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여권, 평생 야권 이러면 바람직 국가가 발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도 혼쭐을 내줘야 돼요. 국민들의 선택 아닙니까? 국민들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는 여다, 나는 야다 이걸 떠나서 올바르게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 사람의 그 정신, 사상, 국가관, 역사관, 도덕관, 윤리관, 국가관, 사회관
이런 그 관점을 보고 우리가 훌륭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좌만 볼 게 아니라 우도 살펴보고 뭐가 잘잘못이 있는가 질타할 수 있고 말이죠. 이게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표 선생은 돈보다 명예, 물질보다 정신을 강조하는 실천하신 분입니다. 민주화의 개혁의 큰별 장기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치인들 연봉이 1억 5천에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권을 받으면서도 욕심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특히 뇌물 받는 사람들 많지요. 정치인들 중에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랬다가 어디 갑니까? 감옥 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표 선생이 하시는 말씀, 돈보다 명예, 그리고 물질보다 정신. 바로 물질은 하향식으로 살고 정신은 상향식으로 살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기표 선생님의 영면을 빕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